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화폐 단위 변경인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리디노메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화폐 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여 새로운 통화 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화폐 단위를 1000대 1 또는 100대 1 등으로 바꾸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을 1원으로, 10,000원을 10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화폐 단위 변경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박승 총재였죠. 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02년 총재 취임 후에 1년가량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관철되지 못했었죠. 리디노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하자금이 나와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실물자산이라든가 부동산 등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괴라든가 고가 미술품 또는 골동품 등도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회 업무 보고에서 리디노메이션, 즉 화폐 단위 변경을 언급한 이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디노메이션이 자산 가격에 미칠 영향 분석이 한창입니다. 리디노메이션은 돈 가치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 단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릇에 10,000원 하는 갈비탕 가격을 1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00대 1로 할 경우에 1100원인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의 환율은 1.1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죠. 1953년 2월에 100대 1입니다. 100원을 1환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62년 6월입니다. 10대 1로 10판을 1원으로 10판을 1원 등 두 차례 화폐 단위를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하 경제가 너무 컸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화교들의 자본에 대한 압박이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화교들이 지하 그 화폐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폐 단위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러한 야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화폐 단위가 10분의 1로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폐 착각으로 망했다며 비관해서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폐 단위 변경으로 소비가 증대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62년 6월에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말이죠. 지난 1일 리디노메이션과 관련해 지금 리디노메이션이 필요할 때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리디노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그야말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서
논의할 때는 됐는데 지금이냐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그런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곳곳에서는 리디노메이션이 실제 이루어지면 어떤 현실이 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 카페에는 화폐 단위가 바뀌기 전에 묻어놓은 현찰을 빨리 꺼내 쓰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화폐 단위가 변경되기 전에 뭐든 실물을 사 놓아야 하는 것이니 내수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카페 대다수 글은 돈 가진 사람들이 화폐 가치 변화를 우려해 돈을 쓰려 하니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실물 자산 값이 올라간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리디노메이션의 부정적인 측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디노메이션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디노메이션의 장점은요, 이런 지하경제입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할 수 있다. 소위 지하경제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이런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가 있고, 이제 화폐 단위가 적어지잖아요. 10,000원이 뭐 10원이 된다면, 또 1,000원이 1원이 된다면 작아지다 보니까 거래를 그런 일상생활 하는데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한 자리 숫자로 됩니다. 지금 1달러에 1,100원인데요. 그 1,000원을 1원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 1.1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통화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가 있다. 대외 이상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1달러를 또는 10달러, 100달러를 원화로 교환하게 되면 원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원화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1달러와 원화가 1.1이 된다면 이런 한국의 화폐 가치 원화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점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또는 뭐 가계 장부를 작성할 때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장부를 기장 처리하는데 관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까지 가다 보니까 숫자가 0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장 처리를 간편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화폐 단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 또 새로운 화폐를 다시 제조하게 되면 화폐를 만드는데 제조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화폐하고 신화폐를 교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규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의 교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단점으로 마지막으로 과거에 말이죠, 일부 선진국에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해서 이용하기도 했는데 부작용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자, 금융계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을 거듭하다 보니 리디노메이션으로 경기 둔화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즉 경제 지표가 사실은 안 좋지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통계상 어떤 끌어올리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예상해 보는데요. 사실은 리디노메이션 하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한다면 아마 심사숙고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리디노메이션과 경기 부양 연결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금 단위가 바뀌는 데 따른 불안정에 대비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수요와 자금이 몰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리디노메이션이 일어난다면 실물 자산을 취득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디노메이션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리디노메이션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아마 정부에서 리디노메이션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